안녕하세요.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매번 특별하다고 하죠. 독특한 제목의 인문서, 내 생각대로 산다는 착각의 저자 변진서 작가님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이자 또 책을 2권 쓴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이자 지금은 고깃집에서 알바처럼 변진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별만 바꾼 여성 버전의 4월이 아빠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한 1년 만에 만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책이 2번째 책이에요. 네. 전작은 에세이.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너에게 라는 에세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문서로 다시 독자분들을 네. 만나게 되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작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뭔가 너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따뜻한 책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냈던 에세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편견 속에서 넘어서서 진짜 자유를 찾으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쯤에 살짝 나와요. 근데 이 책은 그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제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평온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상 심리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인문 교양서지만 마음 수련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연유로 집필하시게 되셨어요? 자유롭게 조금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책. 심화편을 쓰고 싶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책도 에세이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진짜로 인문서를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이렇게 써버렸어요. 책 제목을 처음 보고 네. 나도 내 생각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열어봤는데요. 내용은 제가 생각하던 대로더라고요. 제 생각을 그대로 책에 담아주셨어요. 또 동기화됐나요? 행복, 행복, 행복. 그렇게 노래 부르는 행복인데 네. 전작의 심화 버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고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를 하는, 그래서 인문서가 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작품 초반을 읽다 보면은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본인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행복은 찾으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행복한 거인 것 같아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제 책 나올 거 원고 보셨어요? 왜요? 그 내용이 있나요? 그거예요. 아, 정말. 맞습니다. 저도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네. 행복은 어떤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그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불행, 행복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내가 지금 불행하니까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행복한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최선을 다하는 네네, 삶.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스스로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네. 책에서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는데 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단어는 삼스카라. 삼스카라요. 네. 삼스카라. 조금은 익숙치 않은 단어라서 네네.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세하게, 간단하게. 네. 자세하게 간단하게 쉽게. 너무 어려운데.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다. 삼스카라가 제가 좀 어렵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제가 불교 철학에 좀 심취해서 그런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된 단어인 거고, 사실은 이게 이제 불교나 뭐 힌두교 쪽에서 쓰는 산스크리트어라고 산스크리트어. 들어보셨죠? 네.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인상이나 자국이라는 뜻을 말해요. 근데 저희가 우리 보통 트라우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나의 무의식 막 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렸을 때든 제 경험에서 쌓여 있는 인상, 감정의 자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그 감정의 기억들이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이제 잊은 줄 삼스카라. 알았는데 네. 잊혀진 게 아니었다. 맞아요. 우리가 물 같은 걸 보면 추워지면 물 위에가 얼음으로 싹 덮이지만 그 밑에 있는 물이
얼어버린 건 아니고 계속 흐르고 있다가 조금만 금이 가면 그 사이로 삐직삐직 나오는 그 느낌을 삼스카라라는 맞아요.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마스카라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여성분들한테 마스카라는 신체의 일부잖아요. 어.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매달려 있다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검은 물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오, 계속 문화적이야. 네, 휴지로 닦았을 때 없다고 생각했지만 묻어나기도 하는 게 마스카라니까 그걸 감정에다가 대입하면 어떨까? 좋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 읽어보시면 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잘 구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담아둔 것 같아요. 어떻게 구슬리고 계세요, 요즘에? 저는 그 명상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알아차림이라고 아시죠? 네. 알아차림 명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내가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온갖 잡생각이 피어오르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울기도 하고, 울기도 잠도 자고. 내 안에 이 응어리가 막 분출되기도 하고. 꽤 많아요. 그쵸. 근데 그 감정 속에 내가 파묻히는 거랑 이 감정을 내가 제3자로서 알아차리는 거는 엄청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눈물을 만약 흘리실 일이 네, 제가 있으셨나요? 눈물이 참 많아요. 아, 그러나요? 네. 그럴 때 그냥 난 슬픈 사람이야 하고 오는 거랑 내가 지금 슬프구나 라고 아는 거랑은 이 감정을 앞으로 계속 지속할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흘려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거든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객관적으로. 얘를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게 아니라 네,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마주하고 맞아요. 그대로 흘려보내는 네. 것. 물과도 같아요. 저 이 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얘기하냐면 이 작품 안에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가 등장하거든요. 시타르타에서 정말 중요 키워드 중 하나죠. 물. 맞아요.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거 갖고 책까지 썼었는데 그 내용이 또 나오니까 굉장히 맞아요.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네. 왜 여기다 착각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롤로그의 첫 질문이 그거거든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네. 겁니다. 그죠? 맞아요. 아까도 난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대답이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 문장을 제목으로 만든 거죠.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요. 맞아요. 이 책을 출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제목은 출판사 고유 권한입니다. 맞아요. 처음에 구상하셨던 제목은 뭐예요? 이거예요. 프롤로그 제목인데 내 인생 한 편의 책이 되다.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를 바라보면 누구나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되게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려되고 이제 이 제목으로 나왔죠. 좀 후킹 요소는 확실히 들어가 있어서 네. 이 책 제목에 대한 궁금증은 역시 전문가들이 만든 맞아요. 것도 다릅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있고 글 쓰는 사람은 또 맞아요. 글 쓰는 전문가가 있고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맡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 책의 내용이 또 이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어떠세요? 이 책 탈고하고 났을 때의 내 감정. 쓰는 과정은 물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 완료하고 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제가 첫 번째 책을 24년 10월에 출간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너무 긴장되고 왜냐면 내가 쓴 이 책들 200페이지 가량 되는 걸 불특정 다수가 본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 잠을 못 이뤘었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왜냐면 저는 쓸 때는 저의 진심을 담아서 썼기 때문에 엄청 평온했어요. 그냥 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짬바가 느껴지는. 벌써 두 번째 만에 이제 짬바가 생겨가지고. 슬슬 이제 바이브가 네. 돌아오기 시작을 네네. 했는데요.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독서를 통해서도 당연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튜버도 시작했던 거고, 그 덕분에 책도 쓰게 된 건데, 그거보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제가 2020년부터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책에 담아서 독자분들께 전달해주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이셨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도 명상에 대한 걸 제안하면서 그거를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는 문장 하나 정도는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틀 때문입니다. 틀은 양육 방식, 사회화 과정,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개인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틀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지만 때로는 시야를 좁히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의 근원 중 하나는 바로 이 틀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자신의 꿈과 열망을 외면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잃고 내면의 공허함 속에서 불행을 느낍니다. 변지서 작가님이 이야기하시는 틀이라는 것은 저는 되게 공감이 잘 되는 게 제 글을 보신 분이라면 저는 그걸 울타리라고 표현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밖에 나가 있기도 하는데 저는 이 울타리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 규정, 뭐 규범 법, 같은. 예, 그러네요. 예, 법 이런 것들을 울타리라고 생각해서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이 밖으로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할 수는 있지만 하지는 않고 그게 사회니까 사회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경계를 조금 더 불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쓰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틀도 저는 알아차리자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있다고 치면 내가 울타리 안에 있는지 밖에 잠깐 나가고 싶은지를 알아차리는 거랑 내가 닭장 안에 있는데 닭장 안에 있는 줄 모르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틀을 넘어서자는 건 뛰쳐나가자 이게 아니라 그 틀을 인식하면서 내가 그 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틀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자라는 의미가 더 있을 결국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행복해지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데미안에 알을 깨고 나오는 새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성과 악도 데미안 초반에 나오는 네. 이야기고, 그리고 카르타도 보면 많은 틀들을 넘어서려고 맞아요. 많은 수행을 하고, 이 사람도 쫓아다녀보고, 뭐, 이렇게 혼자서도 수행을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결국 뛰어넘고, 물처럼. 강의 가르침. 네네, 강의 가르침이. 그렇게 사는 게 사실 모든 걸 해탈하고 알아차리면서 그냥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또 다른 좋은 강의를 듣거나 그래서 억지로 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책을 써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성향이랑 비슷한 독자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의 성향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냥 계속 나를 한꺼풀 벗겨내고 더 확장하려고 하고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약간 계속 자기 자신을 좀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나로 개발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나를 조금 더 가꾸고 더 키워나가고자 하는 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보통 나를 키우고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달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변지서 작가님께 네. 이 책 어차피 많이 판매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럼요.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딱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 제 책을 읽고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네. 당황스러웠어요.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닌 네. 진정한 내가 원하는 삶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안내서, 내 생각대로 산다는 작가. 많은 구매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변지서 작가님 감사드려요.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고요. 저는 책 좋아하는 아가씨 유튜브 변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